한 번의 키스가 고다림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3일째 잠도 못 자고 추운 날씨에 장작불 앞에서 젖병. 테스트를 반복하는 고다림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마다 테스트 결과 보고 30분마다 체크리스트 작성. 할 수 있죠? 공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니라 고문이었어요. 고다림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못 나간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공지혁은 고다림을 완전히 쫓아낼 작정이었거든요. 키스가 뭐라고. 그냥 어쩌다 만난 사람이랑 탁구 한 번 친 거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고다림이 애써 가볍게 말하자 공지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탁구요? 공지혁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렇게 별거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치죠 뭐. 핑퐁. 또 한 번 쳐볼까요? 아니면 복식으로 남편분도 모셔올까요? 고다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지혁은 고다림에게 또 한 번 실망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진심을 줬던 여자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공지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거든요. 고다림은 장작불에 부채질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공지혁. 4일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고다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젖병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며 제주도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키스는 괜히 해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람. 고다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야. 딴 생각하지 말자. 선우 말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을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던 고다림의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한편 차를 몰던 공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쯤 되면 고다림이 제풀에 지쳐서 사표 쓰고 있겠지. 그런데 공지혁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시각 공지혜의 사무실에서는 신복 마종구가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고다림이라는 여자. 심상치 않습니다. 잠도 안 자고 4일째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뭐라고? 공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지혁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회사 일에 앞장서려는 욕심이 보입니다. 이러다간 배 다른 동생 따위한테 회사를 뺏길 순 없어. 공지혜는 찬물을 마시며 차갑게 말했어요. 마 팀장, TF팀을 24시간 감시하세요. 그리고 공지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이라도 내요. 사고로 만들어서. 네? 불을. 진짜 불을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왜요? 못하겠어요? 마종구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종구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고다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다림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장작더미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공지의 차갑게 빛나던 눈을 떠올리며 라이터를 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지혁의 차가 불을 켜고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마종구는 너무 놀라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장작더미를 타고 텐트로 번졌어요. 뭐야 저건. 공지혁은 차에서 뛰어내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재킷을 벗어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불은 점점 더 커졌어요. 고다림 어딨어? 공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다림 빨리 나와. 위험해. 고다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다림이 다칠까봐, 아니 죽을까봐 공지혁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염 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이었어요. 팀장님. 고다림이 소화기를 들고 나타나 불타는 텐트에 분사했습니다. 하얀 소화액이 불길을 덮었고 불은 서서히 잡혔어요. 고다림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말도 끝나기 전에 공지혁이 고다림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다림의 온몸이 굳었어요. 공지혁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공지혁은 고다림을 더욱 세게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어. 다행이야.
살아있어. 고다림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날 쫓아내려던 사람 맞나? 지금 떨고 있는 이 손은 뭐지? 팀장님, 제 걱정하신 거예요? 고다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공지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황급히 고다림을 밀어냈습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공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위험 관리도 못하는 사람, 우리 팀에 둘 수 없습니다. 책임지고 나가세요. 퇴사하세요. 저 못 나가요. 고다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가려면 팀장님이나 나가세요. 제가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4일 동안 화장실 갈 때 빼고 단 1시간도 쉬지 않았어요. 공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나가죠 뭐. 공지혁이 불을 끄느라 떨어뜨린 핸드폰을 고다림이 주워줬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뒤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네잎클로버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고다림이 준 바로 그 네잎클로버. 고다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지혁은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네잎클로버를 케이스에서 빼냈어요. 그리고 고다림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공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뒤돌아서는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다림은 공지혁이 사라진 후 바닥에 떨어진 네잎클로버를 조심스럽게 주었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했구나. 난 그것도 몰랐네. 네잎클로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던 고다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이었어, 이 사람은. 내가 뭘 한 거지? 고다림은 네잎클로버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지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마음 주고 걱정하고 사랑한 사람이 애 엄마라니. 어떻게 나를 기만하고 내 앞에 있을 수 있지? 저 여자랑 있으면 내가 저 여자를 점점 더 좋아하면 어쩌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퇴사하라고 한 건데. 그럼 내가 나가지 뭐. 다음 날부터 공지혁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요양병원에 있는 엄마도 보러 가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며 지냈지만 머릿속은 온통 고다림뿐이었어요. 공지혁이 회사에 없는 사이 마더 TF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냥 회장님 아들이래. 사장님 아들 들러리 시키려고 만든 팀이래. 팀장님은 있으나 마나야. 6개월 후면 우리 팀 공중분해래. 그럼 우리는 뭐가 돼? 그냥 버려지는 거야? 팀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장진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력서나 다시 쓸까? 잠깐만요. 고다림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팀장님 없는 사이에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어떨까요? 회사가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팀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 배난숙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봐야죠. 안 해보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 모두 이 일이 절실하잖아요. 고다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팀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1차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됐고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팀장 공지혁의 사인만 받으면 됐습니다. 강경민 대리가 사장실에 불려가고 고다림이 보고서를 들고 공지혁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지혁은 그때 회원제 수영장에 있었어요. 물속에서 미친 듯이 수영을 하며 고다림을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만남. 미친 듯 찾아 나섰나. 아이가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생각이 뜨문뜨문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공지혁을 불편하게 짓눌렀습니다. 팀장님. 고다림이 서 있었어요. 보고서를 품에 안고. 이 보고서 검토 좀 해주시죠. 왜 내가 그걸 해야 합니까? 전 회사 일 그만뒀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다림 씨가 사표 내세요. 팀장님. 고다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철부지 금수저가 아니라서요.
팀장님이 아니, 저는요.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공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고다림이 무릎을 꿇었어요. 수영장 바닥에 차가운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한테 화나신 건 제가 다 받을게요. 혼내고 싶으시면 혼내세요. 때리고 싶으시면 때리세요. 근데 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해요. 이 일이 목숨줄이에요. 공지혁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고다림이 무릎 꿇은 채 앉아 보고서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팀장님, 이거 팀원들이 발로 뛰고 머리 박으며 만든 보고서예요. 밤을 3번 세웠어요. 우리 팀원들한테는 이게 진짜 목숨줄이에요. 그러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당신 목숨줄이 맞는지 증명해봐요. 공지혁은 고다림의 손에서 보고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집어던졌어요. 보고서가 공중에서 한 장 한 장 흩어지며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펜으로 정성껏 쓴 글씨들이 물에 닿자마자 번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고다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장 바지에 블라우스 차림 그대로. 물속에서 종이 한 장 한 장을 필사적으로 건졌어요. 안 돼,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음 장을 건지며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공지혁은 뒤돌아 쳐다보지도 않고 수영장을 벗어났습니다. 한 발 한 발 차갑게 걸어 나갔어요. 고다림은 한 발 한 발 물속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 둘, 셋. 고다림은 건진 종이를 세며 더 깊은 곳으로 갔어요. 어느새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이 한 장이 눈앞에서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것만. 고다림이 손을 뻗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고다림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자꾸만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안 돼, 이렇게. 안 돼.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한 팔이 고다림의 허리를 감아 쥐었습니다. 공지혁이었어요. 한 손으로는 허리를, 한 손으로는 팔을 붙들어 고다림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고다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공지혁의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지혁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분노와 걱정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공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고다림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입술과 입술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크흠. 공지혁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다림 씨, 당신 목숨줄을 내가 확인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고다림은 아직도 숨이 차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고다림 씨,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오세요. 얼마나 잘했는지 검토해 볼게요. 내가 컨설팅 회사 운영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보고서는 만지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게 정성 들여 섹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해볼게요. 밤을 새워서라도 할게요. 옷도 젖었고 밤도 늦었으니 내가 데려다 줄게요. 공지혁은 시선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고다림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보고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고다림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고다림.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동생이 빌려간 돈, 언니인 내가 갚아야지.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고다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신고하라고. 내 동생 연대보증 여기 있다. 체격이 건장한 사채업자가 고다림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미러로 보고 있던 공지혁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손 놔요. 공지혁이 사채업자의 손목을 낚아채며 고다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 공지혁과 고다림은 골목길로 뛰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다림이 소리 질렀지만 밤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뛰어. 공지혁이 고다림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뒤에서 사채업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잡아. 전연 잡아. 어딜 도망쳐. 공지혁의 눈에 버려진 옷장이 보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놓인 큰 이사용 옷장이었어요. 여기. 공지혁이 옷장 문을 열고 고다림을 밀어넣은 뒤 자신도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옷장 안에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참으며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어디 갔어? 분명 이쪽인데. 찾아봐. 멀리 못 갔어. 사채업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옷장 안은 좁았습니다.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어요. 공지혁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고다림의 심장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공지혁과 고다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이 보였어요. 위기의 상황인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공지혁은 고다림만 보면 본능적인 끌림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고다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공지혁의 입술이 점점 다가왔어요. 5cm, 3cm.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옷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채업자 뒤를 밟은 김선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김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지혁이 고다림을 꼭 껴안고 있었거든요. 당신 누구야? 김선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 이 여자 직장 상사. 공지혁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넌 뭐야? 난 이 여자 남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진짜. 남편이 있었네? 공지혁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와이프야. 김선우가 고다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공지혁이 김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잘생기고 멀끔하고 키도 크네. 이런 남편이 있으면서 공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선우야, 설명할게. 이건 설명은 나중에 해. 일단 들어가자. 김선우가 고다림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지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차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공지혁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 뒷골 땡겨. 공지혁은 사무실 소파에 쓰러져 뒷목을 잡았어요. 형, 왜 그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또 그 여자 때문이야? 강경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잘생기고 멀끔하고 멀쩡한 남편까지 있더라고. 근데 그놈은 뭐가 그리 잘났지?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 그런 잘난 남편을 두고 나한테 왜? 공지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내가 더 빡쳐서 안 되겠어. 아이고 뒷골이야. 형, 지금 질투하는 거야? 하며 경민이 웃었습니다. 나가라고 이놈아? 공지혁은 소파에 파묻혀 질투 아닌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다림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보고서 검토 후 사인해 주세요. 지혁이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고 있을 때 고다림이 근데 저 섹시한가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섹시해 보이고 싶어서. 지혁은 이 여자가 미친 건가? 이젠 대놓고 훅 들어오네. 생각하며 소리쳤습니다. 준이 어머니? 어머님이 왜 이러실까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팀장님이 만지고 싶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만지고 싶냐고요? 예. 아니에요. 다림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팀장님이 아니라 보고서예요. 보고서. 어제 그러셨잖아요. 만지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문서도 섹시해야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손보고 또 수정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사람 헷갈리게 하고 그래 진짜. 죄송합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앞으로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시죠.
고다림 씨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끝난 거 아니었나요? 당연히 아니지. 멀쩡한 남편까지. 보니까 내가 더 빡이 쳐서 안 되겠어. 당장 내요 사표. 바로 그때 김 대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오늘 20주년 콩물 배배 행사가 있는데 우리 팀이 게임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강경민이 설명했어요. 남녀 한 팀이 짝을 이뤄서 게임을 해야 하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업거나 안고 한 발로 오래 버티기 게임이래요. 뭐라고? 남녀 한 팀? 네, 각 부서마다 한 팀씩 무조건 내야 한답니다.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요. 공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행사장은 시끌벅적했어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게임 설명이 끝나고 각 팀에서 대표를 뽑기 시작했어요. 마더 TF팀 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가지? 남자는 팀장님밖에 없잖아. 여자는? 그때 장진이가 고다림을 밀었어요. 다림이 너 나가. 아니, 왜 저를? 너 제일 가볍잖아. 팀장님이 오래 버티려면 가벼운 사람이 나가야지. 결국 공지혁과 고다림이 무대 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들 파트너를 업거나 안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공지혁이 고다림을 돌아봤습니다. 고다림도 공지혁을 봤어요.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냥 해요. 자, 빨리요. 공지혁이 마지못해 옆으로 돌아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고다림이 조심스럽게 공지혁의 등에 올라탔어요. 공지혁이 고다림의 다리를 옆으로 둘러맸습니다. 고다림은 공지혁의 목을 꼭 붙잡았어요. 자, 이제 한 발로 서세요. 공지혁이 왼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발 하나로 균형을 잡았어요. 생각보다 고다림은 가벼웠습니다. 공지혁은 운동을 많이 했고 승부욕도 강했어요. 버텨야 돼요, 팀장님. 알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둘씩 팀들이 쓰러져 나갔어요. 공지혁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다림의 온기가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고다림의 숨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조금만 더. 고다림이 작게 속삭였어요. 공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남은 팀은 마더 TF팀뿐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마더 TF팀이 1등입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졌습니다. 공지혁이 고다림을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와, 우리가 이겼어. 팀원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마더 TF팀은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지혁도 어느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공지혜였어요. 저것들이 점점 뭉치고 있어. 안 되겠어요. 옆에 서 있던 마종구에게 지시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로 그 아줌마들을 최대한 전면에 내세워요. 전국에 망신을 주는 거죠. 공지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 팀장님, 지금 당장 마더 TF팀에 가서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 테니 준비하라고 지시하세요. 오늘 당장이요. 네. 라이브 커머스요? 그것도 오늘 당장이요? 네. 준비 시간 없이 바로요. 그래야 실수하니까요. 공지혁의 사무실로 급히 전달된 지시였어요. 라이브 커머스라니. 공지혁이 강경민에게 말했습니다. 이력서 봤는데 저 사람들 중에 방송 경험자 없던데. 어떻게 하지? 경민아, 마더 TF팀 전원 집합시켜.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에 라이브 커머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저귀를 판매하는 방송이에요. 라이브 커머스가 뭐예요? 배난숙이 물었어요. 공지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사원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때 고다림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방식입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거예요. 아, 홈쇼핑이네. 배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하죠. 공지혁이 말했어요. 자, 누가 진행할 건지 알아서 정하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팀원들이 상의한 결과 장진이가 쇼호스트를 맡고 배난숙이 보조 진행을 맡기로 했어요. 밝고 활달한 성격의 장진이와 배난숙은 쿵짝이 잘 맞았거든요. 우리가 해보자. 그래, 해보는 거야. 장진이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정장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배난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가방 좀 가져와야겠다. 장진이가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어요. 바로 그때 의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장진이가 뒤로 넘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핸드폰이 얼굴에 정통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으악! 비명소리에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장진이의 눈 주위가 퉁퉁 붓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 언니, 어떻게 해? 배난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장을 곱게 한 얼굴에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 방송 어떻게 해? 망했다. 완전 망했어. 대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공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다림 씨와 이고은 씨가 나가세요. 지금 당장. 네. 저희요? 방송 10분 남았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고다림과 이고은은 황급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급하게 대본을 읽어보는데 방송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다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자신있게 소개하는 제품, 이 기저귀 엔젤러그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고다림은 차분했어요. 대본을 똑순이처럼 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촉감, 아기 피부에 닿는 부분이 진짜 엄마들 사이에서 구름면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구름같이 폭신하고 흡수력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고다림이 기저귀를 들어 보였어요. 자,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테이블 위에 준비된 투명 컵에 하늘색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다림은 물을 기저귀 중앙에 천천히 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는 고다림은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부어버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물이 쏙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인형에 채워볼게요. 고다림이 인형에 기저귀를 채우고 들어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줄줄줄줄. 바닥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고다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떡하지? 물이.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본 적 없는 다림이 기저귀를 인형에 반대로 채웠습니다. 물이 새네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공지혁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물이 새? 물이 샌데. 하하하. 마종구와 공지애는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고다림은 순간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었어요. 아, 여러분. 고다림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보 엄마들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실수한 척 보여드린 건데요. 아기가 오줌을 한 번 싸고 바로 갈아주셔야 해요. 2번, 3번 쌀 때까지 안 갈아주시면 이렇게 새버립니다. 그러니 아기 피부를 위해서라도 자주자주 갈아주세요. 옆에 서 있는 이고은은 당황하여 그냥 서 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기저귀가 새잖아. 불량품 아니에요? 환불 어떻게 받아요? 오늘의 라이브 커머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지애가 준비해둔 전문 쇼호스트들이 나타났어요. 현란한 말솜씨와 경력으로 기저귀 방송을 이어받아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순 없고 TF팀 망신만 주려던 공지애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종구가 고다림을 찾아왔어요. 고다림 씨, 애 엄마 맞아요? 마종구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기저귀 하나 제대로 못 다루고 회사에 이런 망신을 주다니. 정말 무능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키운 지가 오래돼서. 고다림의 얼굴이 울상이 됐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 건데. 바로 그때 공지혁이 나타났습니다. 고다림 씨는 내 팀원입니다. 공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야단을 쳐도 내가 치고 책임을 져도 내가 집니다. 그러니 우리 팀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가보시죠, 마 팀장님. 마종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혁은 배다른 누나가 자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내추럴 베베 회사에 대한 야망이 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지혁은 고다림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혼나고 있는 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고다림은 나만 혼내고 나만 구박할 수 있는데 남이 그렇게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인정 못하던 공지혁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다림이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그냥 우리 팀 일이니까요. 공지혁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화는 공지혜의 계속되는 음모, 그리고 이제 유하영과 김선우가 회사에 입사해 같이 팀을 꾸려나갈 것 같습니다. 고다림과 김선우의 거짓 부부 케미,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공지혁의 질투 어린 시선이 만들어낼 코믹 로맨스 장면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과연 공지혁은 자신의 마음을 언제쯤 인정하게 될까요? 그리고 고다림의 거짓말은 언제 탄로날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